프리고진은 고향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묘지에 묻혔습니다. 경찰이 묘지 주변을 삼엄하게 통제한 가운데 장례식은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앞서 프리고진의 언론 담당은 텔레그램을 통해 작별 인사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묘지로 가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유족의 뜻에 따라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구들만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도 모스크바 거리에는 임시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크렘린궁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이곳을 찾아 프리고진과 측근들을 애도했습니다. Вся страна у нас, все нормальные люди, здравомыслящие, все скорбят, все переживают об этом несчастье. И вообще, о всех раненых, о всех наших ребят. 장례식에 참석할지 관심을 모았던 푸틴 대통령은 결국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Присутствие президента н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конкретно по похоронам. Мы информацией не располагаем. Все-таки это. 프리고진과 함께 숨진 바그너 그룹의 물류 담당 체칼로프의 장례식도 같은 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묘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프리고진의 장례식에 비해 경찰 통제는 덜했지만 일정이 공표되지 않았고 언론 취재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프리고진은 지난 6월 무장 반란을 일으킨 뒤 하루 만에 반란을 끝냈지만 2달 뒤 의문의 비행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군복 차림의 청년들 사진이 한쪽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앞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헌화합니다. 독립과 주권, 영토 보존을 위해 희생된 이들을 기리는 수호자 추모의 날입니다. Незалежність України, свободу для усіх наших людей, цілісність України, право України бути серед вільних націй. 지난해 2월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킨 지 18개월이 지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식 사상자 수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뉴욕타임스는 숨진 군인이 7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이 최대 17,000여 명 사망으로 추산했던 넉 달 전보다 4배 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영토 수복을 위한 반격에 나선 이후 사망자가 빠르게 늘었다는 분석이 따릅니다. На жаль, кількість смертей вже дуже завелика, але кожна смерть – біль. Відчувається біль. Непоправні втрати. Світ нації гине. молодий. 무고한 민간인 사망자는 9,100여 명. 학교는 1,300곳이 파괴되면서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는 3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hese senseless and reckless attacks have left many Ukrainian children deeply distressed and without a safe space to learn.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러시아 청년 신자들에게 러시아 황제 차르의 후예임을 기억하라고 연설한 것이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침공을 정당화하려는 러시아의 선정과 맞닿아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쏟아지는 폭우에 강풍이 몰아치며 나무가 금방이라도 뽑힐 듯 위태롭습니다. 긴급히 대피한 사람들은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해안가 고속도로는 물바다가 되고 도로 곳곳도 바닷물이 범람해 폐쇄됐습니다. 플로리다주 67개 카운티 가운데 절반가량인 30곳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Flooding is unbelievable. Bayshore Boulevard is completely underwater and dangerous. 해안가 도로에 폭우와 해일이 이어지며 사망자가 발생하고 전선이 끊어져 걸프만 인근에 수십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템파 국제공항은 폐쇄돼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는 플로리다를 관통하고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거치며 열대성 폭풍으로 세력이 약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강력 4급 허리케인이었던 이달리아는
플로리다주 상륙 후 2등급으로 낮아졌지만 계속 비를 뿌리며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hat level of storm surge is life-threatening. Do not go outside in the midst of this storm. 강력한 태풍은 올여름 바닷물 수온이 32도까지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에 이어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지원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무서운 기세로 번집니다. 헬리콥터로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밤새 이어진 산불로 나무들은 까맣게 그을렸고 교회와 마을도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Δεν μπορούσαν να κάνουν τίποτα από την θερμοκρασία, την πολύ και από την πολύ κάπνα που είχε εδώ πέρα. Προσπάθησα με ένα φίλο μου να μπορέσω να σώσω οτιδήποτε, αλλά η θερμοκρασία ήταν πολύ ανεβασμένη και τα άφησα όπως ήταν και έφυγα. 지난 19일 시작돼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 북동부 산불은 최소 20명의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이번 불로 타버린 면적은 서울이나 뉴욕시보다 더 넓은 수준으로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이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Notably in Greece's Alexandroupolis region, we are facing the largest wildfire ever recorded in the EU. In this context, we have mobilized 12 aircraft from our rescue fleet, together with over 400 firefighters and 60 vehicles. 전례 없는 산불로 고통받고 있는 건 북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에서도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져 큰 피해를 내고 있는데 해마다 주로 허리케인과 홍수 피해가 잦았던 이 지역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Nobody alive in Louisiana has ever seen these conditions. It's never been this hot, this dry, for this long. 이 밖에도 캐나다와 스페인 등 최근 북미와 유럽에서 이어진 역대급 산불의 발화 원인은 각각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기후변화가 피해를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나면 더 크고 빨리 번지며 불길을 잡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이 계속되면 이런 현상이 더는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닌 일상적인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에서 군인 수백 명이 한 사람을 들어올리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추앙받은 올리구이는 가봉 수비대 대장으로 쿠데타 세력의 리더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현지 시간 30일 알리봉고 온딘바 대통령이 대선에서 3연임에 성공하자마자 봉기했습니다. 순식간에 안보와 국방력을 장악했다고 발표하더니 곧이어 대통령까지 체포해 가택연금했습니다. Au sein du Comité pour la transition et la restauration des institutions, CTRI, au nom du peuple gabonais et garant de la protection des institutions. 봉고 대통령은 지지자와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I'm Ali Bongo Ondimba, President of Gabon, and I'm to send a message to all the friends that we have all over the world to tell them to make noise, 이에 대해 EU는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프랑스는 즉각 비난했습니다. La France condamne le coup d'État militaire qui est en cours au Gabon. Et la France surveille avec beaucoup d'attention l'évolution de la situation sur place et réaffirme son souhait que le résultat de l'élection, lorsqu'il sera connu. 석유와 우라늄이 풍부한 가봉은 1960년이 되어서야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버지가 42년, 아들이 14년간 집권하자 봉고 대통령 가문은 물론 프랑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감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C'est le 30 août, c'est plus le 17 août. Là, c'est l'indépendance. L'armée a libéré le pays.
Nous sommes libres. Nous avons le droit. 쿠데타가 성공한다면 가봉은 2020년 이후 서부와 중부 아프리카에서 8번째로 군부 쿠데타 정권이 들어서는 나라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군부 쿠데타가 성공한 나라는 지난 7월 니제르이고 그에 앞서서 말리와 기니 등이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의무 반영됩니다.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이나 실기 위주 전형에서도 필수 적용됩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서면 사과 등 교내 선도와 사회봉사, 심리치료 등 외부 기관을 통한 선도, 출석 정지나 전학, 퇴학 처분 등 크게 9가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란 위치에 기재되는데 각 대학은 자체 규정에 따라 조치 상황별 차등 점수를 매겨 감점 처리하거나 아예 입학 지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추천 전형 같은 경우가 지원 자격을 적용하는 케이스가 좀 많고요. 보통 감점이나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락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중요하게 전형에 적용할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입시를 치러도 학생부에 기재된 이상 감출 수는 없습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전학 조치에 대한 보존 기간은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입학 전형에 반영할지는 대학별로 판단합니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정시 모집 전형은 2026년 1월 중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내년 4월 말까지 학폭 조치사항 반영 방법을 비롯한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장위동 광운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지난해 10월부터 시간제 속도 제한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되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한밤중엔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 속도 30으로 심야 시간에도 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의 과속을 유발하고 또 법규 위반을 유발했다면 이제 제한 속도 50으로 이제 상향이 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영하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5%가 제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야간 시간대 제한 속도를 완화한 곳에서 제한 속도 준수율은 43.5%에서 92.8%로 높아졌습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시에서 7시 사이에는 아이들이 굳이 다닐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들은 훨씬 좋죠. 이에 따라 경찰은 시범 운영을 거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전국 스쿨존 9곳에서 시간제 속도 제한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로 제한됐던 곳은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 기준이 시속 40km에서 50km로 완화됩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 속도가 40km에서 50km 사이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하향됩니다. 경찰은 오는 10월 초까지 전국 시 도청별로 시간제 속도 제한이 필요한 스쿨존을 파악해 적용 대상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통학로 주변 노란색 건널목을 늘리고 학원가 등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는 등 속도 제한 완화로 어린이 사고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추석 연휴 나흘과 개천절까지 포함해 6일 연휴가 생깁니다. 이 기간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숙박 할인 쿠폰을 60만 장 배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할 방침입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위해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합니다.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한 각종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농축 수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할인폭은 최대 60%에 이르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낮게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수산물 업계에는 더 통 큰 지원이 이뤄집니다. 수산물 업계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정부는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안에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추석 등에만 시행했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말까지 상시 개최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민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민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공직자 선물 액수를 제한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물 한도가 기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난 게 핵심입니다. 특히 설날과 추석 명절 땐 30만 원으로 상한액이 2배 높아집니다. 단 정해진 기간에 농수산물에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기준으로 24일 전부터 이후 5일까지가 원칙입니다. 이번 추석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한우와 굴비, 전복, 김 같은 농수산물과 홍삼, 젓갈, 참기름 등 농수산물 가공품은 30만 원까지, 나머지 물품은 5만 원까지입니다. 태풍, 가뭄 등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고물가와 수요 급감 등 2중, 3중고에 힘들어하는 농, 축,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과 문화예술계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프티콘도 이번 명절부터 5만 원까지 가능한데 규정이 조금 복잡합니다. 똑같은 커피 쿠폰이라도 상품 이름만 적힌 건 선물로 보낼 수 있지만 금액만 적힌 건 안 됩니다. 상품 이름과 액수가 같이 적힌 건 괜찮습니다. 영화와 연극, 스포츠 등 문화 관람권도 최대 5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농수산 상품권은 일반 물품과 마찬가지로 한도가 최대 30만 원입니다. 하지만 치킨 쿠폰은 5만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백화점과 문화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금액이 적힌 상품권은 금지됩니다. 완화가 검토됐던 식사비 한도 3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민감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서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시점이 되면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선물 가격을 올리는 것이 김영란법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침체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조치라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각각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조선과 최원종, 또 서울 신림동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까지 지난 한 달 사이 강력범죄자 3명의 이름과 나이, 얼굴이 잇따라 공개됐습니다. 2010년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린 건 모두 76차례.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는 49명에 이릅니다. 범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피해가 중대한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증거가 충분한지,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성인인지가 신상공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추상적인 만큼 신상을 공개하기로 또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이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피의자 신상을 비공개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던 게 대표적입니다. 특히 경찰청이 아닌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시도경찰청이 심의위원회를 열다 보니 판단이 제각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체크리스트 등을 만들어서 상당히 객관화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현행법상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 공개 대상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신상 공개 기준에 부합하는 혐의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 드러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 단계에선 강력범죄에 속하지 않는 중상해죄가 적용돼 신상 공개 대상이 아니었다가 기소 이후 혐의가 바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신상 공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적 제한보다는 오히려 범죄의 어떤 비중이나 또는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다른 기준들을 선정해서 외국과 같이 조금 더 많은 범죄에 이런 신상공개 제도가 적용될 수 있게끔. 반면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데다 범죄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소, 제대로 된 처벌을 지금 절차가 하지 않기 때문에 신상 공개를 해서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건데 국가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노력이 있는 거죠. 이딴 흉악범죄로 신상 공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형평성도 해치지 않도록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법원 앞에 모인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칩니다. 재판부는 주민 건강 피해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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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상선암 원인은 원전 방사선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보다 낮고 암 발병이 원전 때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민들은 지난 6월 환경부가 공개한 보고서를 근거로 원전의 책임을 주장해왔습니다. 월성원전 반경 5km 내 지역 주민 960명을 조사한 결과 740명에게서는 3중 수소가 검출됐고 16명은 염색체 손상도 심각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당시 환경부는 원전과 암 발생률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조사 범위를 반경 20km로 정한 탓에 건강 피해 규모가 축소된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조사한 역학조사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핵발전소로 인해 피폭되어 온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주민들의 상고 입장에 따라 대법원 판단에 맡겨질 전망입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꼽히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소송은 1심에서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주민이 최종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 YTN 차상리입니다. 세관 직원들이 소지품 검사를 하려고 하자 강하게 저항하는 여성. 가방에는 케타민 988g, 1억 5천만 원어치가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부탁을 받고 태국에서 마약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된 겁니다. 재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태국에서 마약류를 몰래 반입한 27명이 붙잡혔습니다. 운반책들은 마약을 이렇게 한 손 크기로 포장해 몸에 붙인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몰래 들여온 마약류만 시가 43억 원어치, 3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 가운데 14kg 정도는 이미 서울 강남 클럽가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의자 대부분은 20, 30대로 클럽에서 일하거나 유흥을 즐기다 마약을 접하면서 밀수에도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애인이나 동생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로 운반을 맡겼는데 한 조직의 운반책이 다른 조직의 연락책을 겸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범이 구속되면 다른 공범이 그 역할을 대신하거나 새 조직을 구성해서 단기간에 클럽을 중심으로 한 마약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이익 분배 후 흩어지는 비정형, 산발형, 단기형, 밀수 유통조직으로. 이들은 태국 현지 공항을 미리 정찰하고 출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돈을 내고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추적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 패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마약 밀수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을 특정한
검찰과 세관 합동 수사팀에게 입국장에서 곧바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약 4개월 만에 케타민 밀수 조직 4개, 27명의 조직원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는 엑스레이 등 현장 단속이나 제보가 아닌 순수 정보 분석으로 마약 밀수를 사전에 차단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검찰과 세관은 인천공항이 해외에서 마약이 밀수되는 주요 통로인 만큼 앞으로도 공조해 마약류 반입 차단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마약 우범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선 때에 따라 전수검사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3월 A씨는 충남 부여군 모교를 방문했다가 술을 마시고 근처 무인텔에 혼자 투숙했습니다. 만취해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방에 침입해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갑자기 어떤 남자가 불도 꺼져 있는 상태에서 껴안아서 놀라서 깨게 되었고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자는 척하고 남자가 방을 나가자마자 A씨는 바로 경찰에 성범죄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긴급 체포했는데 다름 아닌 무인텔 업주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업주에게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에 고통받고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숙박업소는 A씨의 모교에서 고작 70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2분이면 올 수 있어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의 한 모텔에서 직원이 객실 문을 따고 들어가 손님을 성폭행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도 모텔에서 일하며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지른 거로 드러났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숙박업 종사자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객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숙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취업 제한 같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숙박업소를 성범죄자들의 취업 제한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관리와 계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 A씨 역시 후배들이나 다른 여성들이 얼마든지 자기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며 성범죄 업주가 다시 숙박업에 복귀하는 것만큼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시 운영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 재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저와 같은 일을 겪을까 봐 그것도 염려가 되고.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A 예식장 뷔페 식당을 이용한 하객들에게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예식장 측은 당일 배송된 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신랑 신부 측이 낸 식대도 일부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불과 5km 거리에 있는 B 예식장 하객들도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예식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회나 초밥을 먹은 사람들이 복통이나 설사,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고 환자 규모는 수백 명에 이른다는 주장입니다. 저희 신랑 신부 하객 중에 한 56명 정도가 이제 복통이랑 설사 증상을 이제 호소하시는 분들 확인되셨고요. 거의 한 250명 정도 하객분들이 지금 같은 증상 호소하고 계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 예식장은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또 이날 동일한 업체에서 회를 포함한 식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B 예식장에서 결혼한 신혼부부는 자신들의 결혼식장에서도 이상이 있는 음식이 제공됐다는 걸 YTN 보도가 나간 뒤에야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심지어 일부 하객은 직접 예식장에 연락해 상황을 말했는데도 예식장 측은 신랑 신부에게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단 겁니다. 친구들이 이제 배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전에 하긴 했는데 설마 저희 뷔페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여행을 즐기다가 식중독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 한마디조차도 없었다는 게 저희는 너무 지금 화가 나는 거죠.
비예식장 측은 식중독 의심 사고 발생을 뒤늦게 알렸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 고객들에게 보험사를 통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발을 막기 위해 식자재 납품업체와 메뉴를 모두 변경했다면서 행정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두 예식장에서 식재료 등을 수거해 역학조사하면서 예식장이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은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